네, 이 이야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구자준 사회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보죠. 검찰이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데, 일단 금융감독원 전 간부를 소환 조사하고 집도 압수수색 지금 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금감원 윤모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사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소개해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은 윤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히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돈의 그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김재현 대표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은 게 지난 7월인데 석 달이나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그런 있잖아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 네. 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들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압수를 해서 만약에 증거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뭐 이렇게 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늦게 했는지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 조금 더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춰진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참 옵티머스 사태 수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자준 기자, 검찰에서는 옵티머스 전담 수사팀 일단 뭐 인원을 늘려서 대폭 증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2배 정도로 늘렸는데요. 네. 기존에 9명이었는데 18명까지 늘렸습니다. 이 중 네. 5명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옵티머스 수사팀에 파견하기로 한 검사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금융비리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입니다. 검찰은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뭐 인원이 많다고 수사가 잘 되고 인원이 적다고 수사가 부실하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님, 어쨌든 특수통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포함된 이 18명의 규모의 전담 수사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 사건에 대한 좀 수사가 잘 될 수 있을지, 또 한 가지 지금처럼 만약에 미진하다면 윤석열 검찰 조정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먼저 18명 수사팀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금 보도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해도 못 외우겠어요. 수십 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피해 입은 자금도 1조가 넘는 거고 뭐 네. 옵티머스만 보면은 수천억입니다. 거기다 피해 입은 그 서민들만 해도 지금 몇 명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로비를 했다는 사람, 로비의 대상인 사람까지 해가지고 거론되는 사람이 또 대부분 고위직이고 수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수사는 예전같이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음에 어떤 수사 절차상의 변화로 볼 때 18명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30명, 40명은 돼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 아까 특수통 파견검사 얘기하셨는데 특수통 파견검사 지금 나오는 사람 5명밖에 없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10명 요청했는데 5명까지만 허용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선에서 충원한 인물이 4명이란 말이에요. 예. 뭔가 이제 정부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는 거는 맞지만 저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특수본 설치 카드 말씀 아까 하셨는데 예. 그 특수본 설치라는 게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카드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때 카드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 네네. 지금 파견 검사하는 것까지 일일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사할 때 수사 칼을 휘두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칼이 수사용이 아니라 그냥 부업용이 되면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검에서 고립무원 상태인데 윤석열 총장의 의지대로 특수본 설치를 요청한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법무부 장관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특검 가자는 얘기가 깔끔하게 특검 가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 사진도 공개했잖아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는 SNS에 본인의 사생활 영역이 나오신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마 이제 저 기자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는 것은 뭐 그거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모든 내 생활 사생활까지도 다 공개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거는 중간적 지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네. 언론사의 취재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거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점은 인정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은 또 기자들도 일정 부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이 주장은 사생활 영역에 너무 많은 부분 침해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사생활에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를 해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파트의 현관 앞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럼 과연 사생활의 영역이냐 하는 부분 또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정말 불가피하게 추미애 장관의 출근하는 모습을 아파트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는 네. 이 언론사가 좀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출근을 방해함으로 이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이 지금 이 옵티머스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속도를 낼지 참 관심인데 일단 옵티머스 이 금융권을 누가 연결을 해줬는지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 기자.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고문을 맡은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인물들이요, 검찰이 확보한 그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예. 옵티머스 최대 주주이기도 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은 금융권 인맥을 바탕으로 옵티머스가 문제에 처할 때마다 해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옵티머스가 최소 영업자본액 미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중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도 투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남동발전과 옵티머스가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를 이 전 부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금 수감 중이죠. 지난해 NH투자증권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영업은 고문단이 한다.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서 프리젠테이션만 하고 영업은 고문단이 한다 그러는데 그 영업 앞에 실질적으로 이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프리젠테이션은 그냥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영업해가지고 밑에 그 바탕은 나 고문단이 깔아놨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데는 어디가 될 텐데요. 뭐 일반 개미 투자자한테 가서 프리젠테이션 할 거 아니잖아요. 네. 뭐 큰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펀드 수탁 금융회사 가가지고 할 텐데 나는 거기 가서 그냥 프리젠테이션만 하고 그 전에 얘기는 다 이미 고문단에서 해놨다 지금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옵티머스 고문단을 보면은 아까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양호 전 나라은행장, 예. 전 검찰총장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어떤 로비 창구를 이용해가지고는 정관계 선을 다해서 쉽게 자기는 영업을 했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읽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옵티머스의 금융권 인맥을 도운 인물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해서 과거 어떤 역할을 했을지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국정감사장에서 양호 전 고문의 어떤 역할을 암시할 수 있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차번호를 알려달라가지고. 변호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감독원에서 이 정도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걸 잘 처음 봤다고. 일단은 이업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예.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괜히 뭐,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사정 봐가면서 하면 되겠네. 금감원을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을 해준다고 했다. 라든지 뭐 여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문건에 등장하는데 이런 인물들이 사실 좀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호라는 이분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이 LA에 있는 그 나라은행이라고 이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은행인데 거기 은행장을 하고 거기서 해임된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법무법인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옵티머스 지금 현재 주식의 14.9% 이상, 그러니까 뭐 15%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 주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현재 전 총리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부총리하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인맥이 있어서 이분을 고문으로 영입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영입되고 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네. 이 양호라는 분이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고문단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을 인맥을 통해서 데려왔을 가능성. 또 하나 전 금감원장, 네네. 전 금감원장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과 연관해서 이현재 총리와 부총리와 연관돼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호 이분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의혹적으로 뭐 네네. 지금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분이 이현재 부총리와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과 또 연결해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했을 가능성. 또 본인이 최대 주주잖아요 현재. 그리고 네. 회장까지 하셨었어요 옵티머스에. 네. 그렇다고 하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염두에 볼 수 있다. 그러나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특히 뭐 양호 전 고문이 뭐 정관계 쪽 인맥을 많이 쌓아서 뭐 동원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양호 전 회장이 아무래도 나라은행장 출신이다 보니 또 이 김재원 옵티머스 대표한테 금융권 인맥을 또 소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은행장은 LA 한인은행이고 국내 금융권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분이 무슨 뭐 이현재 전 부총리라든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랑 경기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저 양호 저분이 법무법인의 고문을 역임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법무법인 고문들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그 법무법인이 어떤 수익 창출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관계에 뭔가 이렇게 인맥이 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뭐 직무상의 그런 문제 외에도 어떤 그 경기고라든지 학연 지연의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단 금융권에 많은 그런 그 인맥들은 가지고 있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옵티머스의 처음에 이제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2017년에는 여기서 실제로 이게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라 그러는데 회장직을 하면서 사실상 이 옵티머스의 실세로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그 대주주 변경 확익서를 금감원에 그 제출을 했던 것도 자기 의사와 달리 위조된 것이었고 나는 2018년 5월에 이사직을 사임한 뒤로는 그냥 비상금 고문 역할을 했고 네.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했다는 이 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녹취록 그리고 양호 전 고문이 얘기를 직접 한 이 녹취 이런 것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혹 단계입니다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옵티머스 사건이 많은 피해자가 있는 데다가 정말 피해 금액 또한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자준 기자 지금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들 눈에 띄더라고요. 네, 한 곳씩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요. 옵티머스 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 이사로 있었던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20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펀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남동발전의 경우에도 옵티머스가 5천억 원의 해외 사업을 제안하자 2주 만에 투자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교수님 도대체 공공기관들이 뭘 믿고 이렇게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게 물론 직접적인 세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들이 일정 부분 내서 그걸 가지고 방송통신 발전을 쓰는 공적기금이거든요. 이런 기금들을 이렇게 손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는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사모펀드가 정말 건실한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많은 돈을 이런 부실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배후설도 지금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배우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설의 문제는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단순히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배우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투자를 공공기관이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러면
누가 이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뭔가 연관성이 있어 투자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고요. 그걸 떠나서도 만약에 배우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투자를 이렇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또 그 투자회사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건실한 투자금인지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거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하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옵티머스 이사 윤모 변호사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여러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검찰에서 이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하자치유 문건 내용과 좀 맥락이 닿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더라고요. 네, 검찰 조사 진술에서 김재현 대표가 총망라한 인맥을 과시하며 회생을 자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여당 관계자들 운용 과정에 관여되다 보니 정상화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 앞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을 줬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상상을 하는 것처럼 추측을 하는 것처럼 옵티머스가 정관계 인맥을 가지고 이 인맥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뭔가 자산을 부풀리고 투자금을 유치를 하는데 이용을 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 윤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김재현 대표랑 같은 배를 탔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또 김재현 대표 쪽에서는 윤모 변호사가 위조를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사기가 된 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다가 등을 돌린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범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 약간 말을 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윤모 변호사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미룰 수는 없지만 이 하자치유 문건 중에서 내용이 일부 일치하는 것도 드러나 있고 일단 저거는 김재현 전 대표가 직접 작성한 걸로 드러나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저 두 진술과 문건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만큼의 신빙성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조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그리고 옵티머스가 문제에 처할 때마다 뭔가 도와줬던 인물들 이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문건에 누가 있다더라.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임의 조사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뭐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임의 조사해가지고 검찰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론이 되니까는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이게 격가지에서 수사라는 게 처음에 어떤 일종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격가지에서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정관계 로비라는 이런 맥락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이런 뭐 윤모 전 국장부터 소환을 해가지고는 격가지에서 쳐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점점 좁혀가서 혐의가 나오면 그때 뭔가 강제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데 구 기자, 방금 전재현 변호사께서 이재명 경기지사 언급을 했는데 이 지사 어떤 의혹이 연루돼 있길래 거론이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옵티머스 내부 문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봉현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그 당시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전혀 불가능한 허구다. 음해 정치를 그만하라.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서로 이제 만난 적은 있지만 뭐 사업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요, 관련 의혹이 지금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SNS 글을 통해서 이제 그 절반 이상을 이낙연 대표를 옹호하는 데 할애했다. 네. 왜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를 도와주느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일단 본인이 볼 때도 이낙연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하나의 의혹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합교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네. 한 60몇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너무 정쟁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두 사람이 지금 선의 경쟁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런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의 경선 구도에서 흥행적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낙연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면서 같이 경쟁을 해야만 본인도 경쟁에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낙연 지금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런 정도까지 의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과 동시에 본인과 함께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함께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저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팀도 늘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